있잖아요. 예. 현재 2022년이잖아요. 예. 가장 뜨거운 투자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네네. 1억 이하 중에서는 네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네.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보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네네네. 우리나라가 사실상 OECD 국가들 중에서 네.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네네. 근데 땅은 엄청 좁습니다. 네네. 땅 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네. 뭐 조금 뭐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갖다가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그 포화 상태다. 네네. 그래서 인구는 반드시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네네. 예. 뭐 4,500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땅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2,300만 명 정도가 적당해요. 예. 너무 많다. 근데. 예.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할 것이 아닌가 네네. 잘못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폭락을 인구수에 맞춰가지고 폭락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어디요? 거의 99%예요. 아 99%. 예, 99%는 폭락을 합니다. 네. 근데 1%는 절대 폭락을 안 해요. 아 1%는 폭락. 그러면 1%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1%를 찾아내느냐? 예. 우리나라가 그 국토의 70%가 예. 산이에요. 예. 산이다. 예. 육지는 30%입니다. 예. 육지는 30%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거주나 상업용이나 빌딩가나 이런 거를 뗀 이제 공장이라든가 예. 뭐 하천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논밭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거를 10%를 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20%밖에 안 남아요. 20%밖에 안 남는다. 예. 근데 그 20% 중에서도 네. 이제 그 단독주택 빼고 빌라 빼고 오피스텔 빼고 다 뺄 거 다 빼버리면은 네. 아파트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네. 10%밖에 안 나요. 10%밖에 안 예. 돼요. 예. 근데 그 10%에서 이제 그 서울 경기가 예. 5%를 절반이니까 5%를 차지해요. 아 그래요? 예. 야, 그 전국 지방으로 뭐 지방으로 5%밖에 안 되는 이제 거예요. 5%밖에 안 되는 아, 거예요. 이 5%에서 지금 예. 1%를 찾아내는 거네. 예. 그러면은 그 5%에 대한 것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지방의 광역시를 포함해서 네네. 군단위는 빼고요. 아 군단위는 예. 빼고. 예. 군단위 아파트 들어간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군단위 아파트는 아무 예. 상관 없다고 합니다. 예. 시 단위로 들어가요. 아 시단위로 들어갑니다. 예. 한 200개시. 200개씩, 200개씩, 200개씩을 또 이제 압축됩니다. 예. 또 근데 200개 시 중에서 다 들어간다고 해서 네.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고. 200개 시에서 이제 90%, 180개 시는 예. 안호를 지어요. 아 180개씩은 또 아우. 예. 180개 20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네, 20개. 그러니까 20개 시에서 골라야 돼요. 예.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아 로테이션 돌아요. 예. 20개 시 중에서 이제 아. 계속 돌고 돕니다. 아, 예. 돌고 도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200개 시 중에서 네. 20%니까 네. 90% 잘라내면 10%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네. 아까 5%라고 예, 그랬잖아요. 예, 5%에서 한 네. 0.5%에서 1%가 예. 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 인구가 반토막이 나도 아, 예, 거기는 네. 이제 지속적으로 반토막 난 지역이 있지만은 네. 그 반토막에서 네.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학군이라든가 생활 인프라라든가 어떤 점수가 있어요. 네. 뭐 설세권, 학세권, 법세권 뭐 네네. 예, 이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야 되는 네네. 그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그 지역에 네. 지방 쪽에 한 2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제 그 전체 지역을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은 0.5%에서 1%밖에 없어요. 아, 네. 0.1%에서 0.5%에서 1%. 아, 진짜. 이제 서울 경기를 포함하면 네. 한 1%에서 1.5%. 근데 서울 경기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네. 조정이 필요해요. 네, 조정이 필요하고. 예, 조정이 필요한다고 해서 하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예, 보합으로 머무르는 데는 네네. 이제 보합으로 머무르고 네네. 예, 또 이제 하락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니고. 예, 지속적으로 올라요. 네네. 서울 경기도.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계속 오르다가 네네. 이제 조정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네네.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네네. 조정이 반드시 됩니다. 네네. 조정이 되면은 이제 전세가부터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매매가부터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전세 매매가 같이 오르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그 전세가는 멈춰 있는데 네네. 매매가가 하락을 해요. 네네. 예. 하락을 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또 같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네네. 물론 고점이긴 해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 조정을 거쳤다 다시 오르기 때문에 네네. 매매가 전세가 갭 차이가 그렇게 안 나올 때, 네. 예, 한 실투 자금이 5%에서 10%일 때 또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예, 또 들어가면은 또 이제 전세도 오르고 또 매매도 계속 오릅니다. 네. 그리고 있잖아요. 예. 제가 오늘 통계를 하나 봤는데 예,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분들이 거의 한 40%, 45 이 정도 되고 예, 1주택자가 한 또 한 40% 정도 되고 예, 예, 이게 2주택, 3주택자분들이 한 10에서 15%밖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무주택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1주택자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예, 무주택자 예. 지금 집값이 하락이라고 하는데 예. 집을 사야 될까요? 1주택자도 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예, 당연히 괜찮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예. 그렇죠. 근데 정부는 집값을 하락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왜 오른다고 하는지 그게 좀- 정부는 당연히 네. 그 집을 못 사게끔 해야 네네. 무주택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많아야 네. 유리한 거예요. 자기 정권을 아, 유지하는데. 정권 유지하는. 예, 집을 못 사게 해요. 아 지금 못 사게. 네. 해요. 아,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네. 예, 다주택자가 많을수록 네. 집값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아, 네. 폭등 정책의 방해에 폭등을 시키고 싶은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걸려가지고 네네. 폭등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저번에도 부동산 정책이 25개인가 7개 나왔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정책이 부동산 폭등을 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이다. 그렇죠. 예. 노무현 때는 이제 네. 폭등에 뭐 네. 그 아주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한 네네. 70% 성공을 한 건데 네네네. 이제 그 너무 충격파를 갖다가 큰 걸 세 방 네 방 먹였기 때문에 네네네. 폭등을 못 한 건데 네네네. 노무현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가 네.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폭등을 네.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25번을 펼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성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아 내성을 심어줘. 예, 면역성을 길러줘야 네네네. 예, 그 충격은 이제 네. 조금씩 해가지고 어느 시에 뒤돌아보니까 엄청 올랐거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눈앞에 닥쳐진 사소한 폭등에 급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네. 예,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네네. 지혜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네네. 예, 부동산 충격을 갖다가 네. 이제 한꺼번에 막 크게 쇠팡 터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의 어떤 충격을 갖다 잘게 나누어가지고 잘게 나눠. 예, 분할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만큼까지 폭등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면 주택 공급이 지금 막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올해 예.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요? 당연히 사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될 자리를 사야 되는 건데 사야 되고 예. 예, 예, 그렇죠. 뭐 그 인구 대비해가 세대수 대비해가지고는 뭐 주택수로 따지면 남아도는 게 맞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통계를 잘못 낸 거죠. 네,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전국의 어떤 지역 중에 네. 1%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네. 집계를 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살 수 없는 동네 완도, 진도, 해남 이런데 빈집들 많은데 예. 그것도 주택수에 다 포함시키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네. 1년에 13.6%가 네. 집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네. 아니 그러면 세배 오른 데는 뭐냐고 예.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내린 것까지 네. 평균치를 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방에 집을 누가 돈 주고 삽니까? 네. 리모델링 다 해주고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해주고 2년에서 4년 동안 공짜로 살게끔 지방이 진짜 그 무상주택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인구를 갖다가 네.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가지고 네. 무상거주를 시켜주는 데다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죠. 예. 네.